자, 다음 AI 문명의 통화량을 쟁취하러 가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새로운 인지 확장, 새로운 생산성 경제가 튀어나왔을 때 우리는 저기에 감각을 연결하지 않으면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터져요. 스마트폰 나왔을 때, 그리고 클라우드 나왔을 때 거기로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곤란한 상황이 터지죠. 자, 기회는 어디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산성과 어떤 환경을 향하는가입니다. 인지확장이란 게 바꿔 이야기하면 물고기가 있는 곳에서 낚시를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거는 전술적인 영역이지. 그래, 물고기가 없는 곳에도 내가 굉장히 실력을 잘 발휘해가지고 거기서 물고기 하나 정도는 낚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외국값이지 가중치가 아니에요. 메인 가중치는 물고기가 많은 곳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먹고 거기에 개개인별로 추첨 정도의 수준이란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일에 대한 정의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일이란 건 장소를 옮기거나 장소를 좋게 만드느냐입니다. 일이란 건 공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환경을 택하느냐, 이것까지 전부 다 합쳐서 일이에요. 그래서 인지 확장, 이건 생산성 경제에서 새로운 확장 영역의 감각이 연결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사고 모델, 확산 모델을 여러 가지 확장을 해서 사고 확장을 시켜놓고 이것들을 추적 관찰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 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 도구로 더더욱 연결된 게 AI와 데이터 기반 분석이죠. 사람들은 쉽게 인지 확장이니 사고 확장이니 이런 말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걸 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통화량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서 처음 들었다면은 그거는 데이터 분석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널려 있는데 그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실제 자기 실생활에 쓰이지 않는다는 거에 가깝습니다.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건 두 가지예요. 아래 링크를 먼저 봅시다. AI의 투자 속도는 민간입니다. 민간 VC 투자 속도가 2배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 미국이 제일 많이 하고 중국이 애초에 정부 자금으로 계속 뿌리고 있는데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죠. 이런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급속도로 빨라지기 때문에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격차는 굉장히 크고요. 단지 중국은 비인간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8억의 인구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경제 체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가면은 생산성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중국이란 건 비인간적이긴 하지만 규제가 없으니까 생산성이 급증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뿌려가지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거는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그건 경제 순환에 대한 대응인 거지. 적당한 돈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가속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돈 가지고 체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런 막대한 통화량을 어떻게 무시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통화량도 통화 승수에 속하기 때문에 해칭을 해야 될 위험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본원 통화량이 지금 증대한 게 아니에요. 통화 승수가 증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말했던 것이 지금 현재 이 지난 기간 동안 통화 승수만 증대해가지고 주가가 오른 기업들을 잘 봐둬라. 그리고 지금 유럽과 미국과 한국도 이제 본원 통화량을 풀려고 준비를 하는 시점이다. 이게 풀렸을 때 확 올라갈 거다. 각국 정부들의 적극적인 투자도 이제 이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걸 먹으러 가야죠. 지금까지 올라간 거 그냥 통화 승수로만 있는 돈으로만 올라갔습니다. 즉, 이 해칭의 위험과 이익의 기회를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통화량 이상의 현금 파이프라인과 자산 성장을 넘어갈 것인가? 즉, 우리는 통화량을 이길 수 있는 성장과 현금 파이프라인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저는 연간 15% 잡았어요. 그리고 이건 지속적으로 커질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음 문명인 AI로 넘어갈 것인가? 이 문명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택해야 될 장소, 물고기가 있는 곳은 어딘가? 인지 감각을 어느 쪽으로 확장시켜야 하는가? 파괴적 혁신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가? 그걸 잘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도에 타야 돼요. 질문을 이런 것들을 자신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은 증가하고 세금은 늘어날 것입니다. 세금은 일종의 규제죠. 따라서 우선은 한국 안에 시스템 갇힘이 될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 시스템 탈출로 가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네트워크 엔지니어 하지 말고 클라우드 엔지니어 하라고 했거든요. 거기는 추가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물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시스템에 갇혀서 추출 경제 상태가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제로섬이지만은 마이너스서마 될 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2022년에 상당수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해고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근무하는 영역은 더 이상 추가 투자를 받아 엔지니어까지 분배받기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력자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전기세가 지금 억지로 올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추출 경제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전부 전국을 다 뜯어가지고 한국의 전기세를 올려서 전라남도 수익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것들이 추출 경제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더욱더 임금이 올라가기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지금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전기세가 올라가서 그걸 어떻게 절감을 하느냐, 그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산업용으로 공장 돌리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고부가가치가 아닌 이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시스템 갇힘. 즉 한국 내에서는 추출 경제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경우 추출 경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내에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신흥국으로 시장을 확장해야 됩니다. 뭐 신흥국일 수도 있고, 뭐 미국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파괴적 혁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시스코 골드 파트너, 실버 파트너였던 네트워크 기업들, NI 기업들, 네트워크 통합하던 기업들이 요즘 해외 산업에 집중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즉 새로운 시장 확장을 찾은 거죠. 그리고 시스템 탈출. 반면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AI의 경우 파괴적 혁신이죠. 그래서 미국도 한국도 부족한 생산성 경제의 속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쪽 직업에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직업을 가지고 글로벌에 진출하려는 거고, 이 타이밍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저 통화량을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는 15% 이상 통화량을 먹는 걸 목표로 합니다. 실제로 강소기업과 조소기업을 가르는 기준도 이 상태예요. 새로운 파이를 탐구하고 도전한다는 건 사실 더욱 잘해야 하면서 생산성 경제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사업에도 돈을 받으며 인건비 빼먹게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게 조소기업들이죠. 싸게 써먹고 버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추출 경제는 파이를 나눠 먹는 상태고 장기적으로 마이너스서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에야 제로섬이지만, 그리고 생산성 경제는 파이를 키우는 곳이죠. 또한 한국의 상황도 여기서 나옵니다. 주식과 달리 부동산은 추출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의 경우에 금융순환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연금,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 모두 추출 경제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프라임이 났을 때 미국의 GDP 대비 그 가계부채가 한 125% 정도 됐습니다. 한국이 지금은 이제 90 몇 프로 정도 되거든요. 윤석열 정권 동안 이제 그것들이 한 80%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급증하고 있어요. 이게 100%쯤 넘으면 본격적으로 문제가 심화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이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죠. 장기적으로 추출 경제가 더욱 커지고 그 추출 대상은 젊은 세대들입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조소기업화되고 있다고. 저기에서 어떤 가정도 있잖아요. 세금을 줄여야 된다는 가정도 없고 연금을 줄여야 된다는 가정이 없습니다. 오직 연금을 더 받아야 되고 세금을 늘려야 되고 돈을 더 뿌려야 된다는 가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소기업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이 이래요. 일을 안 하려는 상사들과 그 사고를 수습하는 일 잘하는 생산성 A가 있고, 사고를 치는 일 안 하는 B가 있습니다. A에게 일이 몰리고 B는 원래부터 사고를 치니까 내버려 둡니다. 이후 A는 이직을 하고 일 안 하는 사장과 상사는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듯 애사심을 강조합니다. 해당 조직은 몰락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가 이직했더니 대기업은 대우가 좋으나 연봉 상승이 낮고, 성과보단 회식, 야근하는 척 자리 지키기가 중요하고, 너무 잘하면 태클이 들어와요. 질투가 들어옵니다. 젊은 놈이 어디 돈을 빨리 벌려고 하냔 말이다. 나보다 더 위에 상사가 돼가지고 나를 업무 평가를 하려고.
결국 그 위의 회사들도 도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높은 곳에 안주한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내 정치는 더욱 강하게 돌아가요. 대부분 의전이면서 능력이 뛰어나 자신 이상으로 승진했을 경우 상사였던 사람을 평가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맞고 고가 뺏기도 흔합니다. 최근에도 제 아는 지인이 고가 뺏겨서 회사 퇴사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능력으로 나가서 야생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근데 대기업은 안주하기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기고 나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이제 국내 시장의 감소와 국가 규제로 생산성 마이너스 요소가 가득합니다. 규제는 대표적인 생산성 마이너스 요소죠. 중국이 그 비인간성이지만은 그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없고 국가가 모두 통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자금이 부족하지만 발버둥을 칠 수 있는 거죠. 즉 제가 하는 말은 나라 전체가 조소기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강화되고 있어요. 단지 수출 주도 국가라 티가 안 날 뿐. 우리는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티가 안 날 뿐. 그걸 계속 추출 경제로 하는 국가와 그 다음에 그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당제도 똑같이 추출 경제고 누가 봐도 생산성 경제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사람들이 노조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간 감사했습니다. 기업들 미국으로 가든 외국으로 가든 잘 살아남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나라는 M&A로 팔렸습니다. 매핑을 시켜보죠. 조소기업은 대한민국이고요. 안주하는 상사는 X86세대 연금 수혜 세대고 일 안 하는 동기는 패미와 같이 정부에 해달라는 것 배급견들과 전라특별 배급도 파이 늘려 커버하는 자들은 일하는 자들이고요. M&A 하는 사람들은 중국이죠. 이 추출 경제에 추출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나마 한국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경우라면 미국처럼 메이팅 팟이 되고 좀 치안을 포기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밖에 없다고 봐요. 사실상 지금 현재 중국인이 들어와서 치안이 깨지나 이슬람이 들어와서 치안이 깨지나 이미 마약은 다 털렸어요. 오늘 뉴스가 떴는데 부산에 전국에서 마약이 수질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었다. 그런 게 터졌거든요. 서울도 대마가 뚫렸는데 서울 외에 마약이 터졌고 지금 현재 대마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슬슬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좌파들의 방식이 절박하게 만들어가지고 언젠가 국가와 이런 것들을 없애면 자기네들까지 많이 헤쳐먹다가 그대로 사회 전체가 사회주의화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출 경제적 성향이기 때문에. 자, 가끔 시스템 안에서 위대한 중이 되어 저를 바꾸겠다고 투쟁하는 자들이 있어요. 괜히 인생과 심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원망을 쌓게 될 뿐입니다. 평온을 방해해요. 망할 족소 기업을 끝까지 붙잡고 살려보겠다 이러는 겁니다. 당신은 거기에 임원이 아닙니다. 권력층이 아니에요. 인생이 낭비되는 겁니다. 대표도 아니고 경영진도 아닙니다. 드라이해 주십시오. 이제 가치평가를 할 때입니다.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빵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바랬는데 빵을 배급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하지 않는 배는 기껏해야 시장 정도로 평가할 가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다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사회주의를 막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그 전에 사회주의화 되었다라고 가정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선거 전에도 커뮤니티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한국은 이미 사회주의화 되었다고. 즉 이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배입니다. 우리는 추출 경제를 적당히 성장용으로 이용하고 이직, 시스템 탈출, 경로 독립성을 가져야 돼요. 제가 사랑하던 자유 대한민국은 이미 없어요. 어차피 회사의 체질, 이 경제 체질이 지금 못 변해요. 이게 변하지 않는 이상 무너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생산성을 떠넘겨야만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추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추출을 여러분들이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문명으로 향하기도 바쁩니다. 괜히 여기에 심력을 쓰지 마십시오. 무대에 만약 올라갈 거라면 손에 피를 여러 명 묻힐 작정을 하고 올라가세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십시오.